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전사들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특별 대담은요, 바로 이재명과 함께 기본소득 사회를 건설하고 함께 해나갈 사천 남해 하동의 재윤경 후보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 표정 푸셔도 됩니다. 네. 후보님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험지에서 제대로 후원도 못 받고 네. 또 제대로 지지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고 이래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 지지해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정말. 네. 이번에 보니까 진짜 우서영 후보도 그 험지라고 생각했는데 펀드가 다 차버렸대요. 네네네. 좀 부러우셨죠? 전 펀드를 안 했습니다. 안 하셨고 네. 좀 다른 거군요, 그게. 네. 펀드 이쪽은 왜 선택을 안 해보셨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후원금으로 이제 최대한 모금을 해보고 네. 펀드가 이제 조금 작은 모금하기에는 좀 용이한 측면은 있는데 그렇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부대 비용들이 꽤 들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금리도 높고, 네. 네, 그게 선거 이후에 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중이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역시 네. 이 금융 전문가다운 얘기를 네. 자 펀드 딱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야 펀드 하자 그거 쉽잖아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모든 걸 꼼꼼히 따져보는 아니, 예. 뭐 이렇게 따져보면 안 되는데, 뭐가. 네. 아닙니다. 잘 따져보시고 정말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재윤경 후보님은 기본소득의 전사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느라고 꽤 고생하셨죠. 경기도에서도 정말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기본소득의 전사는 뭐 이재명 대표님이시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기본소득을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고 전사까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일을 맞아요.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채무자 구제하는 활동, 아까 이제 주빌리은행 로고가 있던데 네. 그 주빌리은행을 만들고 주빌리은행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공동 명예은행장을 함께 해주시면서 그 성남 FC와 함께 한 2년여를 그 시민구단과 시민단체와 네이버가 후원해서 가계 채무탕감 운동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지자체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지자체의 구단과 네네네. 그리고 지자체에 기업과. 들어있는 기업과 네네. 그다음에 지자체와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세무탕감을 네. 위한 시민사회의 네. 그런 공간이 함께 힘을 모은 거의 최초의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그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등에 이렇게 맞아요. 달고 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당시 성남 FC도 유니폼을 롤링 주빌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용어로는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건 새로 새 출발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그래서 이제 가계 부채로 좀 시달리시는 분들이 빚 때문에 뭔가 다시 시도하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안고 계시고 추심 때문에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들과 단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세모녀 사건 같은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을 잃는 것이 가계 빚을 탕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이다 해서 이런 분들이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계 빚을 좀 탕감해주자라는 차원의 운동을 이제 그때 당시에 좀 했었고요. 네. 그걸 같이 할 때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 시절에 성남 FC와 함께 했던 아주 좋은 사례였는데 그게 갑자기 검찰 그게 조사 무슨 대상이 돼가지고 정치자금이래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슨 제3자 뭐라 그러죠? 그 뇌물? 삼자 뇌물. 네, 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익을 얻은 게 없는데 무슨 뇌물이냐. 그렇죠. 그 이익은 어쨌든 시민들이 그 이익을 본 거지. 네. 이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 구단이 광고하는 것을 기업 광고가 아니라 그런 좋은 공익 그 캠페인을 광고하도록 한 거.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를 등판에 이렇게 새기고 뛰는 게 아니라 이제 네이버가 후원한 돈으로 이게 부채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명을 들고 뛰게 한 거. 뭐 이런 면에서 그 3자가 이 공익을 위해서 한마디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를 3자 뇌물이다. 도대체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성남 시민들은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게 성립하는 그 용어, 이게 의미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검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 주빌리은행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희년의 개념을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7년이 지나면 땅을 빌려서 사던 사람한테도 그런 걸 다 탕감해주고 빚을 7년 동안 이자 받아 먹었으면은 네, 그 땅을 정도면 반환해주고 네. 노예 해방해주고 부채 탕감해주고. 부채 탕감해주고. 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이미 그 기원전의 그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제도를 관철시켰는데 정부가 없을 때도 관철시켰는데 네네. 지금 정부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그 부채 들어가 보면은
엄청나게 원금이 작아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운동을 착안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실제로 은행들이 연체되면은 그 채권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예, 3개월 정도 지난 그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부실채권 비율이 높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그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 한마디로 손실로 빵원 처리를 합니다. 빵원 처리를 했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연체됐다. 그 1,000만 원은 원래는 은행의 자산인데, 채권이잖아요. 네. 채권 권리도 하나의 자산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 그렇죠. 자산이 빵원이 되죠. 그럼 손실로 처리했으면 채무자 만나서, 그 채무 조정을 해주든, 갚을 빚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 채권을 회계장부상으로는 빵원 처리하고 그걸 팔고 있더라. 그렇죠. 네, 그때 팔 때 가격이 뭐 쌀 때는 한 3% 맞아요. 이렇게 해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뭐 지금은 좀 한 20%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그때그때 변동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팔 거면 대법제 팔지 말고 채무자들한테 그럼 한 20%만 갚고 끝내자. 너무 좋죠. 예,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선진국 방식입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그 네네. 빚을 쓰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텐데, 그렇죠. 물론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 빚 깎아주면 누가 갚냐. 아니, 뭐를 해줘도 다.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개월 동안 연체할 동안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버티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채권 행사라는 게 압류행위 가능하고, 그리고 법원에 나와서 재산 없다는 거를 밝히게끔 네. 이제 소환도 할 수 있고요. 네. 법원으로. 만약에 법원에 출석 안 되면은 유치장에 감금도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채권의 권리가 굉장히 무섭게 존재하는데, 이걸 다 피해서 못 갚는다. 이건 못 갚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고. 전두환이가 네, 이렇게 네. 이상한 모범을 보여놔서 그래요. 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는 전두환 같은 놈이 있으니까 네, 네.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법률적으로 다 피한 건데, 서민들이 법률적으로 빚 안 갚으려고 어떻게 피합니까? 맞습니다. 네, 서민들은 법을 이용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숨겨놓고 안 갚고 버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뭐냐면 서민들은 못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빚을 못 갚는 사람을 탕감해주면 갚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데 네.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초생활 보장을 해주면 어떡하냐. 네. 이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망이 전혀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 주빌리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체는 뭐 1,00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사서 이걸 한 1,000만 원 하고 연체이자까지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추심하지만 네. 우리는 그러면 30만 원에 사서 이 채권을 없애주죠. 태워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소각하는 행사도 여러 차례 하고 예. 예, 그럴 때 이제 그 명예은행장을 해주신 분이 이제 당시에 제가 이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때 과감히 해주신 분이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저렇게 채권을 네네. 찢어버리는, 네. 얼마나 저 장면 진짜 감동적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저 사진을 보면서 저도 빚을 졌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갚았는지를 정말 알거든요. 네. 저도 연극 망해가지고 일수까지 써봤었어요. 배우들한테 돈을 주려고. 네. 그런데 일수쟁이도 매일매일 열심히 빚을 갚으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이제 올 때 먹을 거 사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이 어떤 짓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수하는 사채꾼도 빚 잘 갚는다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갚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을 빼먹다가 안 되니까 이미 자기는 상계 처리하고 또 일부 팔아가지고 돈도 챙겼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행위를 갖다가 하면 뭐를 해주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채무자들이 빚을 더 열심히 갚게 하려면 네. 은행들도 그렇게 쉽게 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법으로 보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도 상각 처리를 할 때 그 부실 채권, 채무자에게 빚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게 이제 그 호주 같은 경우는 법률로 아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게 되면은 채무자를 불러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이 어딘지 이렇게 오히려 소득 자산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네. 갚을 수 있는 정도를 다시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원래는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실직 상태가 돼서 못 갚게 됐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유예해주면 되느냐? 네. 그러면 3개월 정도 유예해주고 다시 시작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 상환 프로그램을 다시 짜주거든요. 맞아요. 그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채권자의 노력은 하나도 의무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맘대로 돈 빌려줬다 못 갚아? 그럼 넌 연체자. 그리고 난 이 채권 대법제 팔 거야. 이렇게 사실은 법이 방치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은 너무 봐주고 맞아요. 채무자는 너무 가혹하게 쪼고 이런 거를 좀 폭로하고 좀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네. 의미로 시작된 게 주빌리 은행이었습니다. 태양 같은 데가 막 네. 몇천억 빵꾸 낸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대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자, 이런 정말 탁월한 시민 활동가가 지금 민주당에서 남해, 하동, 사천에 선택을 받아보겠다. 지금 남해에 정당 사무소를 개소식을 하셨네요. 그저께네요. 네, 그저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사실은 전체 우리
캠프 출범식 개소식은 이제 지난주에 했고요. 그다음에 각각 그게 이제 사천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예. 캠프 개소식을 그때 사천에서 했고, 그다음에 남해랑 하동 각각 정당 사무실을 열 수 있어서 예, 남해에서 한번 하고 또 하동에서도 네, 정당 사무소 개소식을 했습니다. 예. 지역에서도 진짜 열심히 떠다니고 있어요. 예. 이 지역의 어떤 민심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조금 이번에 그 선거 구도가 특이합니다. 일단 네. 사천, 남해, 하동 세 지역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 세 개의 복합 선거구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마다 지역 감정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를 물어보시는 유권자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천이나 남해 갈 때 어디 출신이냐, 어디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동이라고 말씀드릴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는. 그래요? 예, 우리 지역이길 바래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지역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여당이 공천 파행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당의 후보가 사실은 작년 이제 5월쯤에 최종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이 올 1월 그 설날에 특별 사면 복권을 받으셨는데, 예, 거의 뭐 7, 8개월 만에 예. 사면 복권 받으시고, 그러니까 참 사법 전체를 이렇게 그 무력화한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 죄의 내용도, 유죄의 내용도 댓글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법 기관이 되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여론 조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게 법치를 유린한 거나 다름없는 사건인데,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죄를 반성했는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사면 복권해주고, 심지어 사면 복권 직전에 공천 신청이 끝났는데 예.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공천 신청이 끝났는데도 받아줬어요? 네, 그러니까 공천 신청 자체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는 상태에서 공천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아닙니다.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탄희 의원께서도 예, 서천호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예. 상대 후보 이름이 서천호. 그냥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공천 신청하면 안 받아줬겠죠. 안 받아주죠. 그래. 예, 이게 당원 당규에 있고 그 당도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공천 신청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게 가능했다. 그러니까 참 당원 당규를 넘어서서 이 후보의 공천 신청을 받아주고, 이제 그렇게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너 사면 복권 안 됐고 피선거권 없는데 일단 공천 신청해봐. 우리가 어쨌든 공천 신청 사면 복권 해줄 테니까 사면 복권 받고 바로 그냥 후보 등록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범죄가요. 그냥 댓글 공작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정확히 형법상 어떤 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위증 교사입니다. 네, 직권남용도 있고요. 그래서 징역을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네.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런 중범죄자를 네. 2년 6개월이 나온다는 것도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네네. 범죄를 저지르는데, 위장 사무실을 미리 마련하게 해가지고 허위 서류를 작성 비치하게 하고, 대선 개입 수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및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던.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검찰 수사를 감안했을 때 사실 이분이 그 정도의 죄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건데, 네, 사실 그렇게 수사를 받았다면 과연 하는 의문이 게다가 들죠. 그 죄만 진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했는데, 네네네. 그게 그 유명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아마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간첩 사건에서도 그렇죠. 관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도 아마 예. 유죄 판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네. 경찰 동원을 비방하면서 네.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여론 조작을 했던 네. 그 사건. 네. 굉장히 이런 화려한 자는요. 이력을 갖고 계시죠. 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된다고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정부 맞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 측근이라도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사천남의 하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공천 신청을 받아서 공천을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스펙터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원래 그 지역에 우리 국힘당 후보 예비 후보가 8명이었거든요. 예. 그 8명 중에 그 1, 2, 3위가 거의 3위까지인가? 하여튼 다 사천시 쪽에 그 고향을 두고 있는, 연고를 두고 계신 분들이 1, 2위를 했는데, 이 두 분을 1등, 2등을 컷오프 시키고 그리고도 혹시 사천 사람을 만약에 그 경선에 포함시키면 사천 시민들이 화가 나서 그쪽으로 몰표를 주실까 봐 그랬는지, 남해 출신의 분들만, 남해 연고가 있는 분들만 3인 경선을 시켜서 서천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공천을 받도록 엄청나게 판을 이게 깔아주셨는데,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공천 과정이 너무 스펙터클하죠. 이게 시스템 공천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 이따위입니까? 야, 한동훈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이런 거 몰랐어요? 다 이거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네. 농단이죠. 공천 그렇죠. 농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나? 민주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살내버립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 여론조사 1등을 하셨던 분이 이제 자존심 상한다 해서 무소속 출마? 출마를 하셨죠. 예, 화이팅! 네.
딱 한 27% 정도만 가져가십시오. 네. 그리고 아직. 여당 지지자분들 중에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괴로워하실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원하시는 분한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 본인이 당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에서 공천받은 사람을 찍어야 하는데. 아니 뭐 우리는 당원인데도 조국당 찍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요. 아니, 그거는 비례지만 지역구 네. 후보를 결정할 때는. 네. 근데 지금 본인이 그 속한 정당의 그 공천 과정이 이렇다 보니 굉장히 괴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괴롭다 정도로 끝내면 끝까지 괴롭습니다. 안 되죠. 네. 4년이 괴로워요. 네. 그런데 지금 괴로운 것을 바로 표로서 응징해버리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괴로울 일이 없어요. 네. 오히려 재현경 후보와 함께 사천, 남해, 하동이 정말 소액 그 채무자 없는 그런 지자체로 발돋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재현경 후보한테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후원 계좌인가요? 네네네. 재현경 후보가 지금 제대로 이 사천, 남해, 하동을 바르게 그 고추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를 갖다 치를 수 있어야 되는데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후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날라오신 것도 이런 후원 함께 좀 해주실 든든한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재윤경과 이재명을 믿고 후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 후보 농협 저 계좌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님도 기대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험지에서 뛰고 계신 3명의 여성 후보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하셨는데 일단 우서영은 펀트 꽉 찼고 네네. 전은수 후보에도 사실은 우리 후보님보다 더 돈을 많이 이렇게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후보님이 제일 좀 아직까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네, 저희가 아마 우서영 후보님도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가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모금할 수 있는 돈 써야 되는 돈이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 그 후보들한테는 고통스러운 게 지역구는 넓지. 그러니까 돈은 많이 나가야 되지. 그런데 험지지. 그러니까 험지에서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펀드를 하든 뭐 후원을 해달라 그러든 아유 이왕 떨어질 후보한테 왜 이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것도 웃겨요. 예, 제가 후보 등록하기 전에 그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를 뭐 몇 개 언론사에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출마 선언 하는 날이 겹쳤나? 하여튼 뭐 그럴 때 조사된 거라 조사 결과도 뭐 좀 형편없죠. 출마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관심 지역이 아닌 거죠. 근데 워낙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이렇게 총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심 지역들이 지금 핫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 지역도 좀 돌아보고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를 핫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사천 남해 하동에 댓글 공작 단장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채무를 갖다가 탕감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민생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지금 걔를 댓글 조작 단장이었던 자를 갖다가 거기다 국회에 심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댓글 조작을 더 광범위하게 하려고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채무를 갖다가 오히려 탕감하고, 우리 서민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 사람을 지금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핫한 지역으로 만들어서 재현경 후보가 반드시 선택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영화 댓글 부대가 곧 개봉한다고. 네. 그래서 댓글 부대 보자. 그래서 재윤경 심자. 그렇게 하시죠. 예고편이라도 열심히 퍼날라 주시면서 네. 이 사건으로 바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일만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그 댓글 부대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시대 정신이다. 여러분이 꼭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 남해, 하동 그리고 사천에 약속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법들이나 이런 정책들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 사천을 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주항공과 관련된 국가 산단도 조성하고 우주항공 그 정비 사업을 좀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정부 주요 정책들을 아주 집중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당 그 지난번 출마했던 후보님께서 그 미국의 나사와 같은 것을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만들자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공약을 대선을 거치면서 양쪽 대권 후보님들이 다 받으셔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공약을 받아서 이 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카피해서 카피해서 했지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 법이 통과되고 우주청이 올 그 1월에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고 5월에 이제 개청을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주청이 개청하는데 네. 오히려 그 과기부 산하에 있을 때보다 네. 위원회로 있었거든요. 네. 그전에는. 그때보다 예산이 30% 삭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R&D 예산 삭감시키면서.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이 예산 살리겠다. 추경부터 하겠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주청을 개청을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우주 항공 관련된 그 특별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예. 지금 이제 카이가 이제 사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카이도 있고 그리고 우주청이 개청되면 우주청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서 여기에 모든 기업들이 모이고 인재들이 모이고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 있는 산업 특별 도시로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야, 네. 외우신 게 아니죠, 이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고 다니는 짓이 어디 가서 약속을 하면 약속과 반대로 되잖아요. 네네. 여기 사천에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따위 망동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거기서 후보를 내달라고 그 후보를 고르고 골랐다는 게 댓글 공작 단장. 네네. 댓글 공작 단장이 뭘 합니까? 우주항공이나 산업에 대해서 알겠어요? 댓글 공작만 할 거예요, 가서. 그래서 정권을 갖다 지키기 위한 자기의 신복으로 거기다 심어놓으려고 국회에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예산 네. 삭감해가지고 네. 사천을 갖다 공경에 빠뜨려 놓고 네. 그래 놓고서는 우주시대 열자고 말을 하고 우주시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주는데. 얼마 전에 또 심지어 사천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예산 폭탄처럼 뭔가 떨어뜨렸는데 네. 저희는 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우주청 예산이 1조 5천억 가량 됐어야 했거든요. 예. 원래 1조 원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늘렸어야죠. 늘렸어야죠. 왜냐하면은 하나의 정부 조직이 출범한 거니까. 청이 됐으니까. 네, 청이 됐으니까 더 늘려야죠.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3천억 정도를 깎아서 30%를 삭감해서 내려보내놓고 예, 7천억으로 내려오고. 예, 와서 약속한 게 뭐냐면요. 3년 내에 1조 5천억 만들겠다. 아니 도대체 이걸 예산 폭탄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산 삭감한 걸 자랑하고 계시는 건지. 공수표죠. 네. 공수표죠. 아니 공수표라도 날렸어야죠. 예를 들면 한 3천억 하겠다 그랬으면은 네. 그래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일 텐데요. 3년 내에 네. 원상복귀 시키겠다. 내가 이렇게 깎아놨는데 네, 3년 내에 네. 원상복귀 시킬게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솔직하지? 나 여기서 사천은 우주청 같은 거 열심히 못할 겁니다. 이 얘기를 와서 한 거잖아요. 자기 고백을.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야, 사천 니들이 뭐하나? 예, 그렇죠. 이래도 니들은 찍을 거잖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그 취급을 당하고 또다시 거기를 찍으면 그거는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내려놓고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이런 사실을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알려주시고 재윤경이라고 하는 이런 탁월한 후보가 우리 있다. 이거는 진짜 이념을 떠나서 동네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갖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가 사실 오늘날의 그런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예. 여러 자원이 집중되고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그 판교에 가서 기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들죠. 때는 초기에 어쨌든 그렇게 아주 경기도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촉진한 관련 여러 입법과 지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도 지금의 사천을 상상하시지 마시고 이제 우주항공 그 복합도시로서의 특별법 그걸 통해서 기업하고 싶은 그 이제 위성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몰리고 인재들이 몰리고 그러면서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사천 그 우주항공 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미래를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오늘 특히 이렇게 만나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찍은 사진인가요? 네, 오늘 찍은 건데 직접 만나주셨다기보다는요. 대표님께서 그 경남도당의 네. 예, 선대본 회의에 오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네, 그 자리에서 야. 예,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렇게 손을 든든히 잡고 네. 바로 재윤경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아낌없는 후원과 또 지지를 보내야 될 텐데 지금 알리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실수하셨다고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김성수 TV의 우리 선량한 그리고 깨어있는 구독자들은 재윤경 후보를 반드시 사천에 심겠다는 마음으로 꼭 남은 그 17일 동안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후보님 요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아, 네. 구독, 좋아요, 아, 네.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으로 네. 남겨주시고 사천 남해 하동에 사남하에 재윤경을 꼭 좀 심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변해야 됩니다. 이번엔 바꿔주십시오. 이번엔 반드시 잘못된 정치라면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유권자가,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천남해 하동 지역의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재윤경 후보, 원하는 만큼 후원금 차고, 그리고
원하는 성과를 이루셔서 4월 10일 이후에 국회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